독서와 관련해서 올해는 책 몇 권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 책 읽기를 권하는 컨텐츠가 넘쳐나잖아요. 거기에 휩쓸려 독서의 목표를 몇 권으로 정해버리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는 올해 30권 읽는 게 목표였어요. 2023년만 하더라도 수십 권의 책, 포스팅, 뉴스레터, 사업 관련 자료를 읽었지만 그것들 중에 제대로 그 내용을 기억하는 비율은 형편없습니다. 읽은 책의 숫자는 많은데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없다면 냉정히 말하자면 책 읽는 데 사용한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이 된 거겠죠. 새해에는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최신의 사례나 연구를 참고해서 뛰어난 기억력,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는지 배우고 제 생활에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읽은 책이 몇 권이라 할지라도 그중 가장 감명 깊었던 책 5권만 골라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2023년도에 읽었던 책 중에 좋았다라고 기억되는 책을 5권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먼저 기버. 남자 주인공이 부자 멘토를 만나서 기버의 단계를 밟아간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구체적인 단계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비상식적 성공 법칙. 목표를 적고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 책이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책이 아닌데,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들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독서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1년에 30권, 50권, 100권 이렇게 독서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혹시 이 정도면 제가 평균 이하일까요? 보다 적극적으로 기억력이라는 문제의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기억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AI에게 물어보고 유튜브에서 영상도 찾아보고 책이나 논문 등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사 끝에 기억력이라고 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조사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보다 중요한 건 누구나 후천적인 노력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지심리학 전문가로서 기존의 인지심리학적인 지식들을 다 활용을 해서 내가 읽고 있었던 책이나 아니면 읽었던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추천해줘. 기존에 알고 있던 인지심리학 분야의 지식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합쳐서 읽은 내용을 잘 기억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기억에 관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리사 제노바라고 하는 분이 쓴 Remember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정보에 대한 인지와 주의가 부족해서 기억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백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차장에 주차한 자리를 잊어버려요. 2번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기억으로 생성되지 않았던 거죠. 이건 뉴욕대 신경과학자인 웬디 스키 박사의 연구 결과인데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첫째, 처음 접하는 새로운 경험일수록 기억이 오래 남는다. 둘째, 반복할수록 잘 기억된다. 셋째, 기존 지식과 연결될수록 잘 기억된다. 마지막 넷째, 감정과 연결이 되는 기억은 더 오래 기억된다. 그런데 이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독서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조화하는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 두뇌 이외의 외부 저장 장소 활용하기 등의 방법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 읽은 책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대한 집중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기억이 생성되는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독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책을 읽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매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스마트폰에 알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읽은 책 한번 복습하기. 책을 읽으면서 바로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책장의 끝을 접어만 놓고 다 읽은 후에 다시 읽으면서 그때도 인상 깊은 내용이라면 밑줄을 치고 내용과 관련된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뇌 외부의 정리. 기존에는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이 방법은 기록 측면에서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주제나 상황별로 읽었던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억하는 데는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주제를 20개 정도로 정하고 그에 대한 내용과 생각을 노션에 따로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은 읽은 내용을 재구성해서 누군가와 생각을 나누는 경험. 이건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방법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 방법들을 활용한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귀찮네요. 근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의식적으로 귀찮게 해야, 귀찮음을 참으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야 두뇌가 그 내용을 보다 오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읽으면 확실히 한 권을 읽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뭔가 이전에 비해서 더 잘 기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올해 독서는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요즘 아빠들의 관심사, 육아, 자기개발, 아빠들의 물건, 세상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꿀팁 등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